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두팔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비트에 대한 관점은 계속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채널 하단 부분 저항을 뚫고 영역 안으로 들어와 줘야 하는데 계속 이 하단 채널 저항이 막히고 추가 하락까지 나온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은 남들보단 수익을 덜 보더라도 매매를 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주말 사이에 알트코인들 큰 하락이 나왔었지만 저점이라 판단하고 있지 않아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코인을 매매하는 것은 오늘 카이버처럼 당장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언제든 물릴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내내 저점인 줄 알았던 구간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으며 모두가 지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39K는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코인에 대한 언급보단 앞으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 얘기로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으로도 흘러갈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반등하는지에 대한 단 방향만 보고 접근하는 것보단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나스닥 같은 경우 20일부터 22일까지 마이너스 6.22%가 빠진 상태입니다. 이때 넷플릭스, 엔비디아 주가 하락, 그리고 파월 의장의 0.5% 금리 인상 발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에 파월 의장이 0.5% 금리 인상을 언급하면서 폴 볼커를 같이 언급한 점입니다. 이 볼커의 언급이 중요하게 본 이유는 과거에 실행했던 금리 인상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볼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979년 지미 카터 정부일 때 연준 의장이 되었었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금리 정책을 이어갔고 불과 1년 3개월 사이 1979년 9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불과 1년 3개월 사이 1979년 9월부터 1980년 12월까지 금리를 12.2%에서 22%까지 10포인트를 올렸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경기 침체로 수많은 회사들이 파산했고 실업률 또한 10%까지 치솟고 주식시장까지 폭락을 했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은 15%에서 9%까지 내려오고 그 다음 해에는 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2%대까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니 다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고 장기 호황이 찾아왔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전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입니다. 빨간색 표시를 한 것처럼 1970년도부터 80년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오른 것을 볼 수 있고 당시 지금과 같은 멈출 줄 모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폴 볼커는 기대 인플레까지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치로만 봤을 땐 지금 현재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폴 볼커 연준 의장이 취임했던 당시 나스닥 상황을 보면 1979년 9월 연준 의장 취임한 다음 나스닥은 다음 달 10월까지 마이너스 12.92%가 하락한 후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금리 인상 후 80년도 2월부터 3월달까지 나스닥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91%가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결국 나스닥은 전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잡힌 다음 시장 흐름에 조정이 나와줬지만 1983년부터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즉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 당시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봤을 땐 오히려 이때가 기회였습니다. 지금 금리 상태는 비정상적인 초저금리에서 원래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그동안 올랐던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만약 효과가 없다면 연준에선 과거 1970년대 볼커 전 의장이 했던 방법대로 한 번에 4%대까지는 올리진 않겠지만 지금의 0.5%보단 더 높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파월 의장이 직접 폴 볼커를 언급하며 얘기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으로 다행인 점은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어 충격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지 알고 있는 상태와 얼만큼 금리를 올릴지 모르는 상태는 굉장히 큽니다. 최근 0.5% 금리 인상이 아닌 0.75%까지의 얘기도 나왔었지만 이번 파월 의장은 0.75%까지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는데 이자 10,000원만 주면 되는 줄 알았던 것이 당일날 알고 보니 20,000원, 30,000원을 줘야 한다면 그 실망감과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에 대한 걱정은 더 심리상 불안하게 만들겠지만
처음부터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이자가 올랐다는 것을 안다면 당장 그 이자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던 아니면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코인을 팔던 어떤 대응을 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락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겠지만 미리 현금화를 해놓거나 혹은 자기만의 매매 계획을 세운 다음 대응을 한다면 분명 이번 금리 인상은 올해 첫 번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은 항상 힘이 듭니다. 아무래도 내 돈이 깎여 나가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언제까지 이 하락장이 지속될지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승 다음은 하락이지만 하락 다음엔 상승입니다. 영원한 상승도 없으며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금리 인상하는 것도 아니며 과거를 봤을 때에도 금리 인상은 당연히 하락이었지만 결국엔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하락 다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커뮤니티에 계속 내용들 공유하고 있지만 좋아요 수를 보면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댓글에 주소 남겨놓을 테니 다들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